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군입니다. 9월 21일 마켓나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9월 FOMC를 목전에 두고 경계라든가 관망 심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러한 그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이제 그 포드의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실적 부진 이슈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포드가 12% 이상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보면 페덱스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런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채 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기준 3.5%를 상회한 것이 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반등 하루 만에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의 판매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축소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이런 그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CPI 이후에 발표된 PPI 같은 경우를 지표를 보더라도 물가의 정점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예상, 이러한 전망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높은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결국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높은 강도의 긴축이 또한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결국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실물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만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오늘 밤 이제 결정이 될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그밖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이벤트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9월 FOMC 기준 금리 인상 확률, 사실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인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8월 CPI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이러다가 1%,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까지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확대가 됐었어요. 다만 이제 어제 페드와치의 결과를 보면은 0.75%의 금리 인상 확률이 8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을 볼 때 사실 이제 이런 페드워치의 예상치가 70%가 넘었을 경우에 그와 다르게 금리가 결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도 결국은 세 차례 연속 75bp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9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은 성장률, 물가, 고용지표의 전망치를 수정 제시하면서 또 새로운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시장에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또 이 점도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전 6월 FOMC에서 나타난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3.75%, 그리고 내년에 3.375%,
올해 말이 3.375% 죄송합니다. 내년이 3.75% 그리고 내후년 24년 말이 3.375%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까지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꺾일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치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수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에서는 이러한 기준금리 전망치가 상당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전망이 점도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장기화 및 금리 고점의 상향 경계감이 확대된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표의 전망치라든가 점도표의 수정 내용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역시 그 세부적인 지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실업률 전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FOMC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수정되고 또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수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위축을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준금리 전망치를 높이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되겠죠. 아마도 이번 9월 FOMC에서도 이러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실업률 전망치가 또한 그 실업률 전망치가 대폭 수정이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만큼 지금 물가 통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그 인식이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실업률 전망치도 좀 대폭 상향 수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연준이 이번에 그 FOMC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확인했던 그 연준의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조금 요번에는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바 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은 이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그 매파적인 입장을 거의 다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 연준이 이렇게 지금 어떤 그 긴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그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아마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FOMC에 쏠려 있는데 그렇다면은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FOMC 이후에 시장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대형 이벤트가 소멸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악재 요인들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FOMC에서 뭔가 새로운 악재들이 돌출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때 그렇다면은 FOMC 이후에는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이런 그 매수세라든가 자금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매매에서의 개인 비중은 점점 지금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올해 개인 매매 중에서는 중소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지수가 이제 FOMC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FOMC 종료 이후에도 그러니까 뭐 지수가 여기서 기조적으로 반등을 한다든가 하는 흐름보다는 일단은 지수는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이러한 시장의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 장세, 종목 장세 이런 흐름이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미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뭐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승 종목 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시장의 성격이 지금 역시 개별 장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역시 오늘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개별 장세의 흐름이 당분간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9월 21일 마켓나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